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자, 최근 스텔라루멘이 엄청 상승을 했죠.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한 위쪽이 리플 XRP 그리고 아래쪽 차트가 스텔라루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거의 뭐 그냥 판박이죠, 판박이. 도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프린트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게 공사가 아니라고요? 그 누군가의 조작 아니라고요? 코딩이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그들의 코딩에 의해서 정확히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차트를 그리는 놈은 분명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 오토봇들. 제가 XRP를 가지고 때 묻은 돈, 더러운 돈, 추악한 돈, 그지 같은 돈, 이런 표현 많이 했죠. 분명 우리들은 트레이드를 하지만 그 누군가의 코딩에 의해서 가격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벽한 그들의 코딩이죠. 그들이 왜 코딩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결정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스텔라루멘의 가격이 740원 정도 하고요. 먼저 형님 XRP가 먼저 끌어올렸고 딱 그 지점 그만큼 스텔라루멘이 따라왔고, 그렇다면 이제 다시 XRP를 펌핑 시킬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1,500원에 던지시고 1,500원을 다시 기다리는 분들, 아니 어쩌면 1,200원을 기다리는 분들, 1달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곧 버스가 떠날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XRP는 그래서 디지털 악마와 같은 돈입니다. 추악한 돈이죠. 그들이 결정한 미래의 화폐, 그들이 정해놓은 미래의 돈이겠죠. 제가 7만 구독자를 넘겼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6만을 유지를 하다가 그래도 XRP가 가격 상승을 해서 제 채널을 방문해주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제 영상이 노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삶을 살면서 한 번도 유튜버라는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참 어쨌든 3년여가 지났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더 소름 돋는 차트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XRP가 1월 12일 골든 크로스가 났거든요. 황금 십자가. 그리고 정확히 그 골든 크로스와 함께 개떡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스텔라루멘 또한 11월 15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3일 간격이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스텔라루멘이 다 왔으니까 한 번 더 리플을 상승시키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400원을 거치지 않고 4,800원까지 쏴버린다면 그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 갈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텔라루멘이 XRP를 따라서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요새 제가 한 번씩 댓글을 보는데 이제 뭐 긍정적인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정의 댓글을 썼던 분들 다 떠났을까요? 1달러에 다 던졌을까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악플들을 다는 분들은 거의 99%가 손절한 분이에요. 손절한 분들. 실제로 XRP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 아니면 비트코인 맥시들이 많겠죠. 분명 제가 말씀드리지만 XRP의 개떡상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은 비트코인의 하락이죠. 하락. 결국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돈들이 삐져나와서 XRP 가격 상승을 이끌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상승이죠. 비트코인의 떡락은 아니더라도 약간 깊은 조정, 그 조정이 결국 XRP의 상승을 이끌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만 살짝 지금 트럼프가 세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세를 하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트럼프가 만약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세금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몰리겠죠. 우리나라 지금 정책 기반자들도 꼭 염두에 둬야 될 게, 만약 우리나라는 과세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미국에서 비과세 정책을 펼쳤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돈들 해외 유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팬딩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무 공무원들이 총 출동을 해서 1년 내내 잠도 안 자고 코인 과세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어서 그 누구에게나 똑같은 코인 과세를 산정하기란 힘들 겁니다. 제가 코인 과세를 보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노출이 되고 있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들의 개인 지갑, 전자지갑, 해외 거래소 그거 어떻게 다 추적을 해서 해결을 할 건지, 과연 형평성에 맞게 코인 과세가 이루어질 건지, 그리고 암호화폐는 세계적인 땅 따먹기, 돈 따먹기죠. 지금 뭐 암호화폐를 두고 거의 그냥 선점하려는 다른 국가들의 노력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란 건 인터넷 공급망만 허락이 된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든 규제 법안이든 그 모든 시스템이 결국 일원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채굴하는 비트코인이 다르고 한국에서 채굴하는 비트코인이 다르다면 한국 따로 미국 따로 그 모든 법규, 과세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채굴하는 비트코인과 한국에서 채굴하는 비트코인이 같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시스템이, 하나의 법규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키를 갖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결국 미국이겠죠. 미국.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과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그 국가만 모질이가 될 수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과세 정책 입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참 답답합니다. 매도 맞아 본 놈이 매운맛을 알고 소고기도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알듯이 암호화폐 시장에 오랫동안 있어봤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법안이나 법규, 과세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과세안은 솔직히 암호화폐 트레이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인정하기 힘들죠.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그거죠. 도박이라며, 사기라며, 나쁜 짓이라며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며 그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똑똑한 님들이, 정책 기반자들이 다들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7만 밖에 되지 않은 유튜버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결국 제 말이 맞았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백서에 나왔듯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들이 얼마나 탐욕적 횡포를 가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씩 그들의 민낯, 그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그들의 무능에 의해서, 그들의 무지함에 의해서 과세를 요구한다면 비과세가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해야 되겠죠. 점프. 그게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XRP를 가지고 XRP 레저에서 만들어낸 프로토콜에 관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결국 과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XRP 레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트래블러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XRP 레저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암호화폐에서 과세를 해야 되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XRP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게 될 겁니다.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트TV가 XRP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결국 XRP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하지 못했다면 그 어떤 해결책도 없었겠죠. 디파이도 안 되고 NFT도 안 되고 RWA도 안 되고, 하지만 XRP는 스마트 컨트랙을 장착을 했고, 스마트 컨트랙이 장착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XRP의 한계는 $1예요. $1.
5년 전, 6년 전, 7년 전에 봤던 XRP 한 개는 1달러 이상 가기 힘든 코인이었죠. 흡사 지금의 도지코인 같은 경우죠. 아무런 프로토콜 없이 그냥 거래의 도구가 전부인, 쉽게 말해서 그거죠. 그거 안고 없는 빵만 보낼 건지, 아니면 그 빵 안에 소세지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딸기잼도 넣고 계란 프라이도 넣고 치즈도 넣고, 이해하셨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장착한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의 차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빵을 선택을 할까요? 자, 어쨌든 스텔라르멘과 XRP의 소름 돋는 차트 평행이론. 아직도 여러분들은 XRP가 그들의 공사 코인, 그들의 음모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허블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잘하고 계신 겁니다. 쭉 잘 들으세요. 쭉. 자, XRP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크죠? 리플과 꽤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산탄데르, 드디어 애플페이와 결합 테스트. 제가 최근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이제 IT 공룡 기업 빅5,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물건을 팔지 않고 데이터를 파는 IT 빅5 플랫폼 역할하는 곳에서 결국 XRP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작점에 온 것 같습니다. 슬슬 공사를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 이야기를 굉장히 제가 여러 번 하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암호화폐를 봤을 때 트럼프 어떤 코인이 돈을 잘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할까요? 비트코인일까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트럼프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기술적 프로토콜이 좋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기술적 가치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적 가치는 있죠, 그 대신. 자,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리스크를 중국 의지한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개발자가 누구인가, 어떤 놈인가, 그게 노출이 됐을 때 가져올 타격감을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메이드 인 USA 코인 리플 XRP 샌프란시스코,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충분히 XRP를 가지고 노는 게 돈 벌기 딱 좋을 거라고. 그래서 XRP는 들어온 돈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기대해야 되겠죠. 산탄데르는 국제송금의 리플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드디어 산탄데르 직원들은 10유로와 10,000유로의 전송을 통해서 리플 네트워크를 애플페이에 연결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했다. 이게 뭐냐면 조만간 공급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기업들이 XRP를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같이 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사겠습니까? 수천억, 수백억을 사드리겠죠. 이 기사 또한 제가 꽤 오래전에 이야기 드렸죠. 예측을 했었죠. 걔네들이 결국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XRP를 사용해야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그래서 XRP는 $10,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급을 하는데 수요가 더 많다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애플페이와 결합, 그러면 애플과 관련된 기업들이 도대체 몇 군데입니까? 무조건 애플을 따라야 되겠죠. 어쨌든 스마트폰의 최초는 애플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 think different, 다른 생각. 제가 다른 생각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죠. 다른 풍경, 앉은 자리를 바꾸었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 리플의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은 엄격한 테스트와 실험을 거쳤다. 산탄데르와 리플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안전하며 현재 국제 표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모바일 폰에서 터치 아이디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US 달러, 영국 파운드, 유로화 결제할 수 있는 법정 통화가 제공이 된다. 자, 크리스 라센, 리플의 최고 경영인. 리플은 전 세계적으로 가치가 이동하는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솔루션을 채택한 은행 간의 실시간 저렴한 국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은행업계의 초기 채택자이자 개척자인 산탄데르는 외부에서 XRP를 통해 실제 자금을 이체한 세계 최초의 은행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모범적인 서비스 표준을 만들고 있다. 자, 그리고 꽤 괜찮은 문구가 나옵니다.
금융에 대한 필요성은 주머니에 있는 실제 파운드나 지갑에 있는 카드에서 계산대에서 지불하는 것에서 이제 새로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통합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더 많은 선택과 편의성을 창출하여 그 가치를 더할 것이다. 어쨌든 저는 제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들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암호화폐 시장을 꽤 오랫동안 봐온 저로서는 이 암호화폐가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죠. 그 중에는 암호화폐 때문에 세상을 저버린 분도 계셨겠죠.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수익이 생겼다면 또 앞으로도 수익이 생긴다면 그 돈들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큰 수익을 보셨다면 그분들의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그 돈들을 다시 또 좋은 곳으로 보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